추석 명절에 개천절까지 이어지면서 무려 6일이나 되는 긴 연휴에 그 와중에 하루죠.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가족들, 친지들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다 보면 민심은 한바탕 크게 섞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연휴는 직전에 굵직한 일들이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더더욱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추석 특집 세 번째 시간은 정치 한마당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굉장히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인원수로도 한마당입니다. 인원수로도 한마당이 맞는 것 같고 네 분의 그 스페셜 게스트의 면면을 보면 또 한마당입니다. 지금부터 소개 올리지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 사는 허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는구나. 네, 이렇게 소개를. 소개 좋았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파병에 살고 있는 김근식입니다. 송파 중에서도 병에 살고 계신다는 그렇습니다. 그분이시군요. 예. 그리고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남 사는 현근택입니다. 성남 중원까지 이야기를 해요. 사무실이 중원에 있어요.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는 추석 한마당. 아니, 한 분씩 뭐 약간 늦었지만 약간 늦은 추석 인사를 우리 뉴스쇼 애청자들께 짧게 한마디씩 허 의원님부터 하시겠어요? 네, 제가 너무나 애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침마다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지 않으면 하루가 좀 이렇게 찝찝한 느낌이 들 이야, 정도로. 고맙습니다. 네, 늘 뵙는 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 예.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게 되니까 설레는 아침을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건강한 마음으로 또 1시간 반 동안 즐겁게 또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로 앞에 앉아 계신 이소영 의원님도 뉴스쇼 애청자시잖아요. 저는 뭐 완전히 찐팬이죠. 오늘 약간 찐팬 경쟁하는 느낌. 자, 애청자들께 인사 한마디. 네, 저도 이제 시골 다녀와서 어제 지역구를 좀 다녀봤는데 긴 연휴라서 다들 즐거워하시잖아요. 네. 근데 필수 노동자분들은 평소하고 다름없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대중교통 기사님들,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 그리고 오늘 와 보니까 CBS에도 지금 필수 노동자들 많이 계신데 그 이 길고 긴 즐거운 연휴에 평소처럼 일하시는 필수 노동자분들께 화이팅 전하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시죠. 네. 두 분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이시자 또 집안에서는 딸이자 며느리이자 뭐 엄마 역할, 주부 역할 다 하시는 두 분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전 많이 붙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집안에 가시면은 이제 명절에 모이면 전 부치고 그러세요? 설거지도 하시고 전도 부치고 뭐 하세요? 그럼요. 저 그리고 며느리가 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제사상 다 차립니다. 충북 진천에 진천. 네, 뭔데? 그 엄청난 제사상을. 제사상까 어쩐지 얼굴이 홀쭉해서 오셨더라고요 지금. 좀 뭐 많이 먹어서 부었는데요. 홀쭉하진 않고. 아직 의원님도 젊으셔서 그런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좀 오래됐어요. 네. 한 25년 정도 넘다 아이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집안일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시댁 가면은 늘 작아지는 며느리 맞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이제 어머니 눈치 볼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 드시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이 늘 뵐 때마다 예전처럼 막 전 많이 굽고 정말 더 많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 부모님께서 좀 이제 좋지 못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 한다 그러니까 네. 또 며느리 모셔야 되는 거냐라는 말씀도 막 하셔가지고 늘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몇 인분씩 하시는 우리 두 분의 의원들 명절 치르고 바로 지금 올라오셨어요. 서울에 오셔서 스튜디오까지 출연해 주셨고 김근식 교수님은 명절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안 받으 설거지 좀 하세요. 어떠세요? 조심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저희 나이가 예. 우리 대한민국 가부장 세대의 마지막 세대예요. 딱 걸리셨구나. 네, 그래서 저렇게 특혜를 좀 얘기하는 많이 거. 받고 살지요.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죠. 주로 그러면은 TV에 딱 고정으로 앉아 계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주로 누워 있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그림인지 아버지상.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가부장 세대 마지막 세대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자식 세대들이 이제 그런 균형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마무리 잘하셨네요. 네.
아니, 저도 조심해. 사실은 뭐 막 설거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지금 명절 네. 뭐 대한민국 남자들의 어찌 보면 죄송스러운데, 근데 뭐 나르는 건 합니다. 뭐 음식 나르는 거, 젓가락 넣고 숟가락 넣고 이런 건 하거든요. 나르는 것까지. 네, 그 정도는 하지. 설거지는 또 모르겠어요. 뭐 제가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야. 또 안 되더라고요. 마무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마무리. 어떻게 앞으로 하면 열심히 설거지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밥은 합니다. 아니 어제 파출소 가서 이소영은, 명절 연휴 예. 때 어떤 사건 사고가 많냐 그랬더니 예. 부부 싸움, 가족 싸움이 되게 많다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어. 그 이유를 좀 알겠네요. 아니 제가 청량리역 앞에서 기성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부부 세 분이 싸우는 거를 봤어요. 어머. 다 신혼 같았어요. 선물 막 버리고 헤어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로요? 정말 한 20분 동안 계속 싸우시는 분도 뵀는데 예. 진짜 어렸을 때 제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말리고 싶은데 시간이 해결한다 이렇게 말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는데 예, 예. 그 세 부부가 지금쯤은 좀 웃으면서 그럼요. 예, 함께 좀 산책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예. 명절 끝나고 나면 예. 상담이 되게 많아요. 이혼 상담. 이혼 상담. 실제로 많고 통계 수치로도 많아요. 아. 왜냐면 이제 원래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끼리 있는데 사실 이제 돈 문제나 아니면 그동안 갈등 쌓이는 게 폭발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되게 진짜 실제로 많아요. 한 예. 두세 배 정도 많아요. 상담이나 아니면 그 아니, 자문하는 분들. 어떻게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아침마당 같아요. 뉴스쇼가 아니라 우리 아침마당. 아유. 우리 아침마당이 우리 훨씬 재밌는데. 그래, 오늘 이렇게 해도 1시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 정치 얘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민심. 연휴 직전도 정말 하루 전이니까 정말 직전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추석 명절 동안 민심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떤 이야기들이 모였을까? 특히 더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각자 고향에서 뭐 친지들과 모인 자리에서 느낀 민심들이 어떠하셨는지 그냥 편안하게 좀 돌아갈게요. 이번에는 시계 이게 좀 반대 방향인가요? 예, 현 변호사님부터 가볼까요?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명절 때는 가급적 정치 얘기 안 한다. 집안에서. 네, 왜냐하면 또 좀 다르니까 예. 우리 형도 약간 보수적인 분이고 이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 형제끼리 얘기는 또 약간 정치색이 다르세요? 좀 다르죠.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굳이 정치 얘기 해봐야 뭐 좋을 일이 없으면 이제 집안 관련된 얘기나 뭐 형제들 얘기나 뭐 친지들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는 가만히 있는데 먼저 좀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아직 이제 원에 있고 이러니까 이제 뭐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장 기각 얘기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관련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장에 보통 이제 명절 전쯤에는 시장을 쭉 돌거든요. 예. 시장 돌아보면 저도 저 이제 성남 중원구 같은 데가 시장 굉장히 많아요.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예. 다 못 돌고 한 대여섯 군데 돌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명절 전이면 장사 대목이잖아요. 그럼 이제 음식점 이런 점 좀 되는데 뭐 팔거나 이런 분들은 막 5시 정도 되니까 문 닫고 가시더라고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사람이 없다. 장사도 안 된다. 명절 전이면 원래 대목인데 물론 이제 시장에 무슨 점 팔거나 네. 뭐 이런 데 파는 데는 잘 되는데 무슨 뭐 자개상을 팔거나 아니면 무슨 옷을 팔거나 이런 데는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요. 봐도. 그래서 이 시장이지만 명절이지만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이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안타깝죠. 뭐 민주당 잘해라. 그다음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하냐. 맨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하냐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죠. 느꼈던 예. 추석이다.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떤 반응들? 이제 이번 추석 때 원래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추석 밥상에 뭘 올릴 거냐. 네. 근데 정치 얘기는 이제 단연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얘기 그리고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 얘기 이제 이 두 가지가 단연 뉴스였던 것 같고요.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관련해서는 이제 목요일부터 연휴였는데 수요일 날 새벽에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딱 현안 뜨거운 뉴스였던 거고. 근데 이 영장 기각 소식은 저는 민주당 지지자든 아니면 지지자가 아니든 대체로 좀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은 예. 저는 표정과 눈빛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어떤 눈빛이든가요? 이재명 대표를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위축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대표의 뭐 죄가
뭐 결정되거나 법원에 판결이 나오거나 한 건 아니지만 계속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뭐 무슨 자범이니 막 범죄자 취급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아닐 거라는 걸 믿으면서도 한편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축된 감정, 찝찝하고 좀 걱정되는 감정이 있었던 건데 이제 이게 영장기각이라고 하는 게 뭐 무죄 판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수사에 대해서 한 번의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조금은 무언가가 이제 체증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일단 구속 리스크 하나는 털었다는 것만으로도 위축됐던 심리들이 좀 펴진 느낌. 네.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것처럼 별게 없구나라고 하는 좀 안도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깨가 펴지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이제 눈빛과 표정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었고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정치권의 갈등이 막 극한 대립으로 갈등이 막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이번 영장기각 판결로 인해서 조금은 이완되는 느낌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는 이걸 뭐 나쁜 뉴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대체로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에게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읽고 오셨단 말씀이에요. 허은하 의원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민심도 그 민심을 청취하는 것도 유튜브 알고리즘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수 부분 당 지지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는 대부분 왜 이재명 못 집어넣었냐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많았고 근데 제가 뭐 기각한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건 과정일 뿐이고 김경수 지사나 조국 장관도 사실은 영장 기각 나오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유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정확한 민심은 아주 차갑습니다. 아까 현근택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경제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정치가 이제 국민들한테 극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이 처음은 아닐 거라서 근데 왜 이러나라고 생각을 제가 좀 해보면 최근에 이제 2016년도에 촛불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고 또 이번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을 저희가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역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도 컸다라는 것일 텐데 그 양 진영당 그 기대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고 그러시다 보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정치인들은 뭐 그놈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좀 잘해보고 싶은 그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좀 뼈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정치의 광장이 정말로 극우 유튜브 시청자나 아니면 개딸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걱정이 되는 좀 그 시장 돌아다님이었다. 시장의 뭐 국민들과의 그 민심 청취를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건데 여튼 밝게 웃으면서 인사는 하고 싶었지만 고개를 좀 들 수는 없었던. 이소영 의원님은 주로 밝은 분들을 만나고 오시고 허은하 의원님은 좀 지금 어두운 분들을 만나고 오신 그 민심의 공기를 조금 다르게 느끼고 오신 것 같은데 김근식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희도 뭐 만나는 분들이 일단 우리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허은하 의원 말씀대로 사실은 좀 과대 편향되거나 과소대표되죠. 민주당 분들 이야기는 잘 못 듣고 우리 당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구속영장 기각된 다음에 우리 시당에서 그 현수막을 개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어떻게요? 구속은 피할 수 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많이 달았더라고요. 봤어요. 문구 바꾸셨군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당협위원장은 당무감사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오면 달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사무국장한테 최소 수량만 달아라. 보고용으로. 왜 그렇게 주문하셨어요? 추석 앞두고 그걸 뭐하러 또 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현 변호사 말대로 추석 때는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하는 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2개월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남인순 의원님은 뭐 열심히 정치적인 구호를 많이 달던데 2개월 전부터는 저는 그 공익 광고 같은 현수막만 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난 구호는 잘 안 달아요. 제가 일부러. 우리 다른 당협위원장들 이렇게 만나보면 당협위원장들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당에서 내려오는 거 대신에 그 좀 민생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달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근데 보고를 하라니까 또 안 달 수는 없고.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총장이 듣고 계시나?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는 것이 또 추석 한 일주일 계속되는 연휴인데 그걸 네.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짜증이 낼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여당 입장이든 야당 입장이든 간에. 그래서 전 최소 수량만 달으라고 하고 저는 오히려 더 10장 더 달아라. 우리 한가에 인사하는 걸로 내 밝은 얼굴을 더 찍어라. 그렇게 해서 좀 더 달으라고 했습니다. 뭘로 얼굴로? 한가에 인사. 현수막이. 김 교수님 얼굴 이렇게 그 얼굴이 넣은 항상 걸로. 들어가죠. 항상 들어갑니다. 일단은 얼굴이 잘생겼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우리 상인분들이나 주민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예. 테레이보다 훨씬 젊네요. 테레이보다 훨씬 잘생겼네요. 테레이보다 훨씬 키가 크네요. 이 세 가지 이야기 꼭 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민심 평가를 듣고 자기 있는데 자랑하고 있어요. 얼평을 하세요. 얼평. 아니 근데 그 내가 일종의 보니까 노하우입니다. 그게. 국민의힘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 영장이 기각될 건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방송할 때만 해도 네. 아주 소명 못 넘는다. 소명 안 될 거라 그랬잖아요. 100% 구속력도 발부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증거인멸까지도 못 간다라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합리적으로 뭐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 대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발부 가능성보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국민의힘 분들이 그날 새벽에 탁 논평 나온 거 보니까 무슨 사법부가 개딸에 굴복했다 이 얘기 보니까 보통은 뭐 대변인 해보셔야 알겠지만 짧게 두 가지를 다 준비하는데 잠깐만, 현 준비를 안 변호사님 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그럼. 2부로 넘길게요. 오늘 2부가 길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